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순영입니다. 자, 이제 11단원이네요. 제목이 좀 어렵게 느껴지네요. 방정식의 이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 그리고 판별식, 또 근과계수 관계,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 하고요. 또 이제 앞쪽에서 공부했던 내용들하고 뭔가 이렇게 좀 연관이 되고 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제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하나는 공통근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수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수근은, 2차 방정식의 근 중에는 분수도 있을 수 있고 무리수근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허수도 나올 수 있고 이런데, 이제 정수라고 하는 조건을 줬을 때 그걸 또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은 대소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수라고 하는 거, 즉 우리가 복소수를 배우면 허수는 대소관계라고 하는 걸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i와 100i 누가 더 클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건 실수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실수는 0보다 크다 작다 조사할 수 있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거고요. 특히 이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또 뒤에 넘어가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하는 걸 배우다 보면 좀 더 일반적인 근의 분리라고 하는 것으로 또 좀 더 확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는 그냥 0보다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할 거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조금 더 많은 걸 공부하고 나면 어떤 수, 2보다 크다든가 2보다 작다라든가 이제 이런 내용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은 공통근인데요. 자, 공통근이라고 하는 건 하나를 풀어서는 이런 모양이 생기지 않고 2차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2개 이상 풀어봐요. 그러면 어떤 2차 방정식이든지 중근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이 2개씩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놈을 풀거나 또 다른 놈을 풀거나 두 2차 방정식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야. 2차 방정식을 2개 이상 풀었을 때 공통으로 생기는 근이 있다 이거죠. 그걸 공통근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이런 거죠.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퀄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풀어요. 그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이루어지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2라고 하는 근 2개를 갖겠죠. 자, 또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퀄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요.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이루어지니까 x는 마이너스 4와 2라고 하는 근을 갖습니다. 자, 2차 방정식에 2라고 하는 놈이 공통으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공통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공통근은 이놈과 이놈을 풀었을 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근을 공통근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주고 공통근이 뭐냐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낼 것 같지는 않잖아요. 틀림없이 이 문제들도요. 문자 계수를 줄 겁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지려면 어떤 값이 얼마냐라든가 문자 계수의 값이 얼마냐라든가 또는 실제로 그때의 공통근을 구해보라든가 이제 이런 식이겠지. 그렇다면 이와 같이 공통근을 갖고 있는 2차 방정식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야. 자, 그래서 먼저 167쪽에 우리 기본 정석 한번 잠깐 볼까요? fx 이퀄 0, gx 이퀄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 좀 차수를 좀 간단하게 줄이면 2차 방정식일 거고 일반적인 방정식일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 fx 이퀄 0, gx 이퀄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공통근은 2개를 풀 수 있다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풀 수 있다라면 풀어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을 하면 되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즉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문자를 갖고 있었어 계수에. 그럴 때는 직접 풀 수 없으니까 뭔가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럴 때는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고 해결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퀄 0과 요놈과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8 이퀄 0이 공통근을 갖는다 이렇게 줬다 이거야. 그러면 두 가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a 값도 구할 수 있고요. 또 공통근이라고 하는 놈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는 풀 수 있으니까 아까처럼 풀어. 마이너스 1과 2를 찾았지. 그러면 공통근은 요 놈이 공통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 놈이 공통근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놈을 풀어서 나오는 x 마이너스 1 또는 2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요. 두 번 해결해 보는 거죠. 첫 번째로 얘가 공통근이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통근을 알파라고 뒀어요. 이렇게 두면 자,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 모르니까 알파가 2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 2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대입을 하면 뭐 성립하겠죠. 저 식에다 넣어보세요.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 이퀄 제로가 되면서요. A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7이라고 나오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공통근을 갖는다 이거예요. 자, 그때는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이면서 A 값은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만약에 알파라고 하는 공통근이 2였다라면 2를 집어넣어요. 4 플러스 2A 마이너스 8 이퀄 제로가 되면서 A라고 하는 값은 2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는 우리가 그냥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퀄 0이라고 2차 방정식을 확실하게 줬으니까 공통근이 2가 됐지만 지금처럼 문제를 살짝만 바꿔도요. 공통근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생기고요. 그때 공통근이 다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요 놈이 공통근이 될 수도 있고 얘가 공통근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방법보다는 그 첫 번째라고 하는 건 방정식 fx 이퀄 0, gx 이퀄 0을 풀어서 공통근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겠지. 두 개의 방정식의 공통근을 갖는다라면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고 일종의 뭐를 하는 거냐면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도 알파를 1이라고 뒀으니까 알파와 A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그러면 A 값도 구할 수 있고 알파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더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보기 1번에 나와 있는 건 세 방정식의 공통근이 있으면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그냥 그건 풀어보라는 뜻이거든. 자, 그건 한번 해결 한번 해보고요. 자, 이제 기본 문제 11-1번 한번 가보세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보시면요. 이제부터는 완벽한 모양의 식을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의 x 그리고 마이너스 3m 이퀄 제로라는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에 m-5의 x 그리고 플러스 3m 이퀄 제로. 자, 이것이 공통근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풀 수가 없고 얘도 풀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근의 공식에다 대입을 해서 복잡한 모양을 만들고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두 2차 방정식에 공통근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공통근을 뭐라고 둔다? 알파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은 이 놈도 만족할 거고 얘도 만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두 개가 생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파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의 알파 마이너스 3m 이퀄 0이라고 하는 식도 성립할 거고요. 이 식에다 대입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m-5의 알파 그리고 플러스 3m 이퀄 0이라고 하는 식도 만족할 거라는 겁니다. 이 식을 1식이라고 두고요. 이 식을 2식이라고 두는 거죠. m값을 구하든 알파값을 구하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알파 m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는 무슨 문제가 됐어요? 연립방정식 문제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통근 문제는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모양을 보니까 2차 연립방정식이죠. 그럼 우리 2차 연립방정식은 첫 번째 방법은 무슨 방법 썼죠? 인수분해하는 방법. 그런데 두 식 어느 것도 인수분해를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죠? 2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는요. 2차항 소거가 쉬울까 상수항 소거가 쉬울까만 판단하면 돼요. 물론 2차항 소거도 가능하고요. 상수항 소거도 가능해요. 그런데 풀이가 더 쉬운 건 상수항을 소거하는 것이 더 쉽더라는 거예요. 왜? 두 식을 더했다라고 생각하면요. 마이너스 3m과 플러스 3m이 지워지죠. 덩달아서요. 여기 보세요. 플러스 m알파와 마이너스 m알파가 지워지면서 두 식을 더하는 순간에 m이라고 하는 모양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자, 1식과 2식을 더합니다. 좌변은요. 2알파 제곱이고요. 플러스 m알파 마이너스 m알파 지워집니다. 알파와 플러스 5알파니까 6알파가 남고요. 마이너스 3m과 플러스 3m이 지워져서 없어지니까 이렇게 생긴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만 남았지 2알파로 묶었다고 생각하면 알파라고 하는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3 나오네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m이거든요. 알파가 0일 때의 m값,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의 m값을 뭐 1식이나 2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구해버리면 우리가 찾는 m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과 플러스 1, 요 두 개가 우리가 찾는 바로 m값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2번 가볼까요? 2번은 두 2차 방정식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했어.
갑자기 오직 하나는 뭐야? 1번은 풀어보니까 공통근이 두 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0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3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m값도 있고요. 자, 이제 오직 하나라고 하는 건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 두 2차 방정식의 근이 아예 똑같아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통근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하나가 나오는 것만 허락하겠다는 거야. 자, 먼저 x제곱에 플러스 4mx 그리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그 다음에 또 하나 2차 방정식은 x제곱에 플러스 mx 그리고 플러스 m 플러스 1 이퀄 제로. 자, 역시 공통근은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 알파 제곱에 플러스 4m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의 2m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고 하는 식 하나가 생기고요. 이 식에 의해서 역시 알파 제곱에 플러스 m 알파 그리고 플러스 m 플러스 1 이퀄 제로라고 하는 식이 생깁니다. 자, 요 식을 1식, 요 식을 2식. 지금은 얘가 결국은 알파라고 하는 2차식에서 생각한다면 상수항이죠. 아까는 상수항이 한 놈은 3m이고 한 놈은 마이너스 3m이었기 때문에 더하는 순간에 곧바로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얘는 상수항을 소거하는 거는 조금 모양이 어렵네요. 어디에다가 뭔가를 적당히 상수배하고 더한다라고 해서 저 두 개가 동시에 싹 지워지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네요. 뭐를? 2차 항을 소거하십시다. 그래서 두 식이 있을 때 1식에서 2식을 빼는 방법을 쓸게요. 요 식에서 요 식을 빼죠. 두 식을 가지고 자, 빼기를 하면 알파 제곱 지워졌죠? 4m 알파에서 뺐으니까 3m 알파가 생기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이게 마이너스 2m 플러스 1에서 m 플러스 1을 빼니까 일단 플러스 1 플러스 1은 지워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m이 생깁니다. 3m으로 묶어보니까 알파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고 하는 모양의 식이 생겼고요. 어쨌든 이 식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면 m 값이 0이거나 또는 알파 값이 1이라고 나옵니다. 공통근을 우리가 알파라고 뒀기 때문에 알파 이퀄 1이라고 두면 이게 1이라고 하는 놈이 결국 공통근이었다는 뜻인 거고요. m이 0인 거는 아직 몰라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m이 0일 때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식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다 넣었다고 쳐보죠. 없어지고 없어지죠? 자, 요놈 0, 여기 0 집어넣어요.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1이고 이것도 알파 제곱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나옵니다. 공통근은요?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됐습니까? 자, 보세요. m이 0이거나 알파가 1이라고 하는 모양의 식이 두 개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둘 다 답인 거냐? 아직 모른다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공통근을 갖도록이라고만 표현했다라면 둘 다 답인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m이 0일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보라 이거예요. 자, 이때는 자, 두 개의 2차 방정식은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1 이퀄 제로고요. 두 번째 2차 방정식도 똑같아요. x제곱 플러스 1 이퀄 제로예요. 그러면 얘랑 얘는 i의 식이 똑같은 거잖아요. 이 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답과 이 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답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통근이 몇 개인 거야? 한 개가 아니고요.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요. 저건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답은 알파가 1일 때만 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알파 이퀄 1일 때는 이게 공통근입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이 됐든 두 번째 식이 됐든 상관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할게요. x제곱에 1제곱 집어넣고요. 1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mx에 역시 1 집어넣고요. 그리고 m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1. 요 놈이 우리가 찾는 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근 문제는 특히 지금처럼 문자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공통근을 알파라고 둔다. 그리고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결국은 알파하고 또 다른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연립방정식 문제를 푸는 거고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지금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가지고 공통근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앞쪽에서 배웠던 연립방정식 문제 중에서 상수항 소거나 아니면 2차항 소거 그 두 가지의 풀이 방법을 주로 써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공통근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11-1번, 그 다음에 11-2번, 그 중에 11-2번의 유제를 한번 볼게요.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이퀄 0.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p 이퀄 0.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이퀄 0라고 하는 모양하고 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p 이퀄 0라고 하는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역시 공통근은 딱 하나만 가져야 돼요. 그럼 공통근을 하나만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두 식이 똑같은 식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두 식이 똑같단 말은 PQ가 똑같고 QP가 똑같으면 결국은 두 식은 똑같은 식이니까요. 공통근을 두 개를 갖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이젠 역시 공통근을 알파라고 들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거죠. 알파 제곱의 P알파 더하기 Q 이퀄 0라는 식과 알파 제곱 더하기 Q알파 더하기 P 이퀄 0라고 하는 식 두 개가 생겨요. 자, 역시 상수항이나 이차항소거의 연립방정식 풀이라 이거 했어요. 지금은 이차항소거하죠. 그러면 알파 제곱 지워졌죠? 네. 여기서 P-Q의 알파가 되겠죠. 요거는 Q-P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P-Q로 묶어내보죠. 그러면 P-Q로 인수분해를 하면 알파-1 이퀄 0가 되면서 자, 이것도 답은 두 가지가 생겼어요. PQ가 서로 같거나 또는 알파가 1이에요. 그런데 이때 PQ가 서로 같다면 이거 아까 선생님이 말로 설명했던 거잖아요. P라고 하는 값과 Q라고 하는 값이 서로 똑같은 값이라면 두 2차 방정식은 같은 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통근이 몇 개 생겨? 두 개가 생겨요. 이때는 공통근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예요.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은 오직 하나의 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다면 찾는 답은 요 놈이 찾는 답이라 이거예요. 그럼 알파가 1이고요. 알파는 공통근이니까 두 2차 방정식 중에서 아무 곳에나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1 플러스 P 플러스 Q 이퀄 0가 되면서 바로 P 플러스 Q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모양의 조건을 하나 만들어내겠죠. 뭐.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건이거나 또는 이걸 조건이라고 말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는 안 되고 PQ가 똑같으면 안 되고 두 수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PQ가 있다라면 언제든지 공통근을 하나를 만들어줄 수 있다. 됩니까? 11-2번 유제는요. 여러분들 뭐 내신 시험 같은 데서는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공통근 내용을요.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냐면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를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이퀄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하고 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p 이퀄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었다면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그것도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단 말은 결국은 좌변에 있는 요 2차식은요.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x-알파의 x-베타의 고병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고요. 자,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니까 요 놈은 x-알파의 x-감마 형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약수배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배울 때 왜 라지 A라고 하는 걸 스몰 a 곱하기 g, 라지 B라고 하는 걸 스몰 b 곱하기 g, 그러면 g가 최대공약수고 최대공약수는 두 식을 가지고 더하거나 뺀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기억납니까? 이런 거. A라고 하는 놈은 AG고요. B라고 하는 놈은 BG. 그리고 AB는 서로소. 이렇게 하면 바로 이 G라고 하는 놈이 최대 공약수였죠. 저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건 두 식을 가지고 더하거나 뺐을 때 이게 결국 AG 더하기 또는 AG 마이너스 BG의 꼴로 표현되니까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G. 그 다음에 A, B가 서로 똑같지만 않다라면 이게 0은 아니기 때문에 요 최대 공약수 모양인 G라고 하는 모양은 여전히 A 플러스 마이너스 B 속에 남아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이 공통근에다가도 한번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X제곱 PX 더하기 Q는 X 마이너스 알파를, 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P도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두 식을 가지고 뺄셈을 해보면 두 식을 가지고 빼면 이걸 라지 A, 이걸 라지 B라고 생각했다라면
뺐을 때 여전히 뭐의 모양은 남아있다? 공통근의 모양은 남아있다. 자, 따라서 a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마이너스에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qx 마이너스 p라고 하는 모양은 x제곱 지워져서 없어지죠. p 마이너스 q에 아까 우리가 했던 모양과 똑같이 x 마이너스 1 형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요놈과 요놈 속에 있었던 1차 모양이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통근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이제 1이라고 하는 값을 두 식 중에 어느 식에다든 대입을 시켜보면 우리가 아까 찾았던 답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빼는 방법이 아까는 얘를 뭐라고 써놓은 거에 불과하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P알파 더하기 Q 이퀄 제로, 알파 제곱 더하기 Q알파 더하기 P 이퀄 제로. 왜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고 나서 두 식에 의해서 이렇게 식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아까는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차항 소거를 위해서 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예. 그런데 이거는 연립방정식 풀이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차항 소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얘처럼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에서 배웠던 성질을 이용한다라면 최대공약수 모양이, 즉 공통근의 모양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어쨌든 모양은 똑같지 않습니까? 설명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만 좀 이해를 하고 나는 막 이것저것 복잡하니까 하나만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고 대입을 해서 만드는 이와 같은 식을 이용을 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 공통근 풀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2차 방정식에서의 공통근을 많이 물으니까 결국은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 풀이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2차항 소거와 상수항 소거의 방법을 가장 많이 쓸 것이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69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169쪽에 나오는 건 정수근입니다. 이 정수근은 이제 근에다가 조건을 조금 더 준 거예요. 그냥 뭐 실근, 허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정수근을 갖는다 이거야. 정수근. 그러면 얘는 또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예요. 모양에 따라서 또 이제 풀이 방법이 몇 가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 이제 기본 정석을 미리 쭉 정리하는 것보다는요, 문제를 보면서 이런 유형도 있고 이런 유형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우선 뭐 간단하게 그건 읽어보면 보고 가죠. 169쪽에 기본 정석에 2차 방정식의 정수근 그래요. 근의 정수 조건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약수배수 관계를 이용할 거예요.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약수배수 관계. 마치 부정방정식에서의 정수의 조건을 갖고 있었을 때 풀었던 방법 있죠. 네, 그 방법을 1차적으로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풀려니까 너무 복잡해요. 자,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정수는 결국은 실수잖아요. 그래서 판별식 조건을 사용할 수도 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적당한 뭔가 문자의 범위를 찾아내고요. 그 속의 정수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정수 조건이라면 우리 왜 지난 시간에 그 10단원 공부를 할 때 2차식 주고요. 그걸 가지고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 할 때 판별식의 값이 0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근해 공식으로 가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것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져야만이 근호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수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어떤 2차 방정식을 주고요. 걔의 근이 정수라면 틀림없이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었을 때 루트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떤 수의 제곱 모양, 즉 완전 제곱 모양을 갖고 있다. 그게 세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는요. 어떤 한 문제를 풀 때 다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문제는 1번의 방법이 훨씬 더 편리할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2번 또는 3번의 방법이 훨씬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내용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모양일 때 어떤 방식을 쓰는 것이 좋은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기본 문제 11-2번으로 직접 갑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양의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일 때 두 근과 상수 m의 값을 구하여라. 자, x제곱에 마이너스 m 플러스 4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3-2m 이퀄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요. 근이 이게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자연수라고 하죠. 두 근이 모두 다 자연수예요. 이 방정식을 풀면 근이 모두 다 자연수예요. 자, 그럼 봐봐요. 아까 설명했던 세 번째 방법이 이런 거라는 거지. 얘를 그냥 뭐 문자를 갖고 있고 난 도저히 못 풀겠어. 자,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갑니다. x는 2분의 m 플러스 4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m 플러스 4의 제곱에 마이너스 4, 3-2m. 자, 이게 근이죠. 이게 자연수라 이거예요. 얘가 자연수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모양을 딱 봤을 때 일단 모양도 되게 복잡한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어요? 이게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루트가. 그러면 결국은 저 루트가 벗겨지려면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식 있죠. 자, 그놈만 따로 보면 m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3-2m 요 놈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근호를 없앨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 m제곱에 플러스 8m 여기에서 또 플러스 8m 그러니까 16m 4, 16 여기에서 마이너스 12 그래서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자,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만 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모양. 자, 이렇게 생겨야 결국 뭐를 가져? 근이 모두가 다 뭐가 될 수 있다? 자연수가 될 수 있다. 일단은 근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려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겠죠. 되긴 되지만 이 방법보다는 지금 이 문제는 첫 번째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 자연수라겠죠. 그래서 먼저 이 두 놈을 알파 베타라 할 거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 합을 할 수 있죠. m 플러스 4입니다. 근거하겠습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 값 구할 수 있죠. 여기에서 3-2m입니다. 그러면 문자가 3개잖아요. 알파 베타 그 다음에 m 값까지 문자가 3개죠. 그런데 식은 2개밖에 없어요. 부정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 모양을 띠고 있는 부정방정식이잖아요. 그럼 부정방정식을 풀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그 조건이 뭐냐면 알파 베타가 자연수라 이거예요. 양의 정수. 자, 그러면 식을 2개를 동시에 놓고 문제 풀 수 없으니까 연립방정식 풀이처럼 문자 하나를 좀 없앱시다. 그 없애는 걸 얘를 없애는 게 좀 제일 쉬워 보이네요. 그래서 이걸 1식이라고 두고요. 이거 2식이라고 둬요. 그래서 1식에다가 2배 해서요. 2식을 더해요. 그러면 이제 m은 소거할 수 있잖아요.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 이게 좌변이고요. 2배 했어요. 2m과 마이너스 2m은 지워져서 없어지고요. 8에다가 3 더했으니까 11 되겠죠. 어디선가 많이 본 모양 아닙니까? 우리 양의 정수 조건 또는 정수 조건을 갖고 있는 부정방정식 모양은 바로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오면 요 3개만을 생각하면서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가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의 곱으로 모양이 바뀔 것이고요. 4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 해주면 되겠죠. 그 값이 11과 같은 거고요. 다시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의 곱은 15가 되겠죠. 알파 베타가 양의 정수, 즉 자연수라면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도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곱해서 15가 됐단 말은 두 놈은 15의 약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가면 여러분들이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즉 이거지. 알파 플러스 2라고 하는 놈은 당연히 3보다 크나 같겠죠. 베타 플러스 2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3보다 크나 같겠죠. 그러니까 무슨 일은 하지 않아요. 1 곱하기 15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얘가 1일 때 얘가 15 안 하는 거죠. 15일 때 1 그것도 안 해요. 왜? 이것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곱해서 15가 되는데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곱했을 때란 뜻은 3과 5를 곱하거나 5와 3을 곱했을 때 두 가지밖에 없겠네요. 됩니까? 자, 구하라고 한 게 뭐죠? 두 근도 구하고 상수의 매값도 구하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모양일 때 알파 플러스 2가 3이고 베타 플러스 2가 5일 때 그랬으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알파는 1이고 베타는 3이겠고 이 경우에 해당하는 알파는 3이고 베타는 1이겠죠. 그러면 결국 그는 1 또는 3인 거잖아요. 어차피 1, 3으로 말하나 3, 1로 말하나 같은 말인 거니까. 그리고 그때의 m값은 뭐야? m값은 타시식으로 가보면요. 둘을 더한 값이 얼마야? 4네요. 4네요. 이항돼서 넘어가니까 m값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때도 뭐 m은 0이고요. 뭐 당연히 밑에 것도 m은 0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는 답은 두 근은 1과 3이고요. 그리고 m 값은 0.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겠죠. 자, 모양이 두 개가 생겼다라고 해서 이때도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근은 1 또는 3이나 3 또는 1이나 같은 말이니까. 자, 그래서 11-2번의 문제는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정수 조건에 뭐를 푸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부정방정식을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편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풀입니다. 정수 조건을 갖고 있는 문제를 푸는 요령,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식을 만들고요. 그 식을 연립해서 풀 때 일종의 부정방정식에서 나왔던 정수 조건을 이용하는 문제. 됐죠? 그럼 또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풀 수 있느냐?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복잡한 거죠. 훨씬 더 복잡한 거예요. 그럴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써보자. 자, 그래서 170쪽에 보시면 기본 문제 11-3번 한번 보세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줬어요. 역시 두 근이 정수입니다.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계수 모양에 따라서야 풀이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11-3에) 주어진 2차 방정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 2mx 그리고 플러스 2m제곱 마이너스 2 이퀄 제로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이 두 근이 다 뭐라고요? 정수라 이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풀었던 11-2번처럼 얘를 풀기로 한다면 이렇게 풀 거라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값은 2m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값은 2m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이 두 개입니다. 여기에다가 알파 베타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도요. 얘가 정수고 이 두 개의 정수 알파 베타에 관한 식을 만들기 위해서 m을 소거하기로 해요. 그럼 m을 소거한다는 말은 m이라고 하는 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거니까 갖다 대입을 해요. 과연 그 모양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 좀 간단한 모양으로 표현이 되겠냐는 거지. 요 놈은 m값자리에다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순간에요. 알파 제곱에 또 알파 곱하기 베타에 베타 제곱에 이게 모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모양이 안 나올 수도 있거나 모양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방법이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1-3번의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오히려 얘가 복잡한 모양일 때는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는 풀이 방법보다는 근의 공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근의 공식으로 가면 x는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플라임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그래서 마이너스 2m 제곱 마이너스 2.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2 마이너스 m 제곱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럴 때 요 놈이 요게 반드시 뭐여야 한다. 요 값이 반드시 완전 제곱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근호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방정식의 근인 x라고 하는 값이 정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풀이 방법은 이걸 뭐라고 둔다? 완전 제곱수니까 k제곱 뭐 이렇게 두고 푸는 방법. 자, 또는 2-m제곱이라고 하는 놈은 전체적으로 수를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수 자체가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요?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요. 2-m제곱이라고 하는 놈은 틀림없이 0보다 커 나갔다라고 하는 범위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m제곱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범위가 생길 거고요. 그래서 정수 중에는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1과 0과 1 세 가지가 생길 수 있더라.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될 거고 0일 때는 어떻게 될 거고 1일 때는 어떻게 될 거고를 이제 다시 따지는 겁니다. 자, 똑같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2-m제곱이라고 하는 놈이 어떤 적당한 수의 완전 제곱수가 되면 좋겠다. 자, 대신 2-m제곱이라고 하는 놈은 m에다가 더했을 때, 즉 k라고 하는 값은 m에 더해서 정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도 정수예요. m도 정수예요. 자, 식은 다시 바꿔보죠. m제곱 더하기 k제곱 이퀄 2라고 하는 식을 만족한다 이거예요. 근데 mk가 정수예요. 그러면 당연히
m제곱이나 k제곱은 뭐밖에 없을까요? 1이겠죠. m제곱, k제곱은 모두 1이어야 합니다. 두 개의 정수를 제곱해서 더해보세요. 그랬을 때 2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m제곱도 1, k제곱도 1인 거죠. 그렇다면 m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k값도 플러스 마이너스 1.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값을 이제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방법처럼 풀 수도 있다.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다 보면 모양에 따라서 이럴 때는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부정방정식 풀이를 가는 게 좀 더 편하고 어떤 모양일 때는 지금처럼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부호나든가 아니면 완전제곱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푸는 것이 더 편하고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이 방법으로 가볼게요. m값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저걸 또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모양을. 그래서 첫 번째로 m이 마이너스 1이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그러면 이때는 식에다 넣어본 거죠. x제곱에 플러스 2x 이퀄 제로가 되네요. 그래서 x는 0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두 개의 정수근을 만들어 줍니다. 됐네요. 자, 두 번째. m이 0일 때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m 자리에다 0 집어넣으면요. x제곱 마이너스 2 이퀄 제로가 되면서 이건 안 되네요. 무리수근을 갖네요. 그죠? 세 번째로요. m값이 플러스 1일 때는요. x제곱에 그리고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이퀄 제로가 되니까 이때는 x가 0과 2라고 하는 역시 또 두 개의 정수근을 가질 수 있네요. 그래서 m으로 가능한 건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가 되더라. 근데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방법에 이렇게 완전제곱수로 딱 두는 방법은 곧바로 m제곱이 플러스 1이면서 m제곱이 1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값을 한꺼번에 그냥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구하라고 한 건 뭐예요? 정수 m값과 두근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여기 답 다 나왔죠? m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는 0과 마이너스 2. m값이 플러스 1일 때 그는 0과 플러스 2. 그래서 답은 두 가지 경우가 생겨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수근 문제는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생길 수도 있고요. 모양에 따라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풀이 방법은 근과계수를 이용한 부정방정식 풀이를 가져가든가 아니면 판별식 0보다 커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하든가 그러면 이제 범위가 생기고 값이 생기는데 조금 불편한 건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제곱식이 되든 요놈이 완전제곱식의 모양을 갖고 있는 마지막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얘의 장점은 답이 안 되는 거를 가려내고 답을 구해주는 좋은 장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70쪽까지 이제 이번 시간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요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했던 뭐 정수근 문제,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건 바로 이제 실근의 부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근의 부호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전체 내용 중에서 조금 이제 일부의 내용만을 사실 배우는 거라서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는 풀이 방법을 좀 할 수 있다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그냥 근과계수 관계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 배웠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 배울 내용들도 한 번쯤 내용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